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각, 삼각함수 첫 번째죠.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두 가지 시선이 뭐냐면, 변의 관계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길이의 문제죠, 길이.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각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이 삼각함수 파트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 삼각함수의 첫 시간부터 꼼꼼하게 잘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각이 뭐냐? 일반각이 뭐냐? 자,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초선이라는 걸 잡을 거예요. 물론 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어, 그 평면 좌표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잖아요. 앞으로는 요 녀석이 시초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초선이 뭐예요? 시초선. 시초선. 또는 뭐라고도 보냐면 시발선. 발음 조심하세요. 시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작하는 선이요. 최초로 시작하는 선, 또는 최초로 출발하는 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가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학교에서 각과 고등학교에서 각의 개념이 달라요. 고등학교에서의 각의 개념이 다릅니다. 중학교에서의 각은요, 이렇게 벌어진 정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다루는 각은 뭐냐면요, 이 벌어진 정도 아무리 커봤자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각이 없으면 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도와 360도의 각만을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의 각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각, 모든 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x축, 즉 x축의 양의 방향인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움직인 각, 이런 걸 뭐냐면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편각.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각은 편각이에요. 여기서 벌어진 정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온 각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많은 친구들이 또 여기서 아니 요 정도 벌어진 거랑 여기서 요만큼 온 거랑 뭔 차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0도였어요. 30도였어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더 오면 몇 도가 되죠? 360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니죠.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서 390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360도를 넘는 각과 0도보다 작은 각을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각은 이제 시초선에서 출발하는 각으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가면 이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각 있죠? 움직이는 각을 한자로 동경이라 불러요. 움직이는 각. 그래서 움직이는 각. 그래서 동경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초선에서 얼만큼을 돌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동경까지 오는 이 각을 우리가 편각,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각은 무엇이냐? 자, 볼게요. 일반각이란 거는 이제 이 0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있는 모든 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0도에서 360도의 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무난하실 거라고 봐요. 자,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이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요만큼 오면 요 각은 뭐죠? 네, 세타예요. 세타예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뭐죠? 네, 360 또 플러스 세타예요.
그쵸? 자, 이렇게 거꾸로 오면 뭐죠? 네, 거꾸로 오면 여기서 이만큼 거꾸로 돌고 여기 왔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세타예요. 즉 마이너스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온 걸로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각들은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하죠? 동경이 같죠? 동경이 같죠? 그럼 이런 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해 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너무 이제 짐 빠지고 에너지 낭비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경, 이렇게 360도에서 0도 사이에 있는 동경들을 일반화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 처리. 일반화 처리가 뭐예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30도다라고 했을 때 30도 또 한 바퀴 돌고 390도 또 한 바퀴 돌고 750도 또 거꾸로 돌아서 마이너스 330도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경을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는 겁니다. 일반각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식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동경의 크기를 360 곱하기 n 플러스 30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단 n은 뭐가 되겠죠?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정수가 되겠죠. 음의 방향도 있으니까. n은 정수.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30도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축의 방향에 이제 시초선으로부터 몇 바퀴를 뭐 플러스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위치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360n이란 건 n 바퀴 돌았어요. 또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각이에요. 라고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재는 모든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갈까요?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갈까요? 자, 요번에는 한 번에 지우고요. 평면 좌표를 좌표 평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면 좌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다 아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얘를 몇 사분면이라고 부르죠?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이죠.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쓸까요? 1사분면의 분면의 각의 범위는 자 0도하고 90도라고 하면 0도에서 90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세타는 0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중학교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써야 되죠? 자, 360도 360n 플러스 0 자, 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은 거예요? 360n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거예요. 이제 플러스 0이니까 이건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몇 바퀴는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0도와 90도 사이에 있어.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n 바퀴 돌고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을 이야기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360n보다 크고 360n 플러스 9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2사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2사분면의 각은 자, 요걸 요렇게 세타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경과 일치하는 각은 뭐냐? 또는 이 동경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그냥 세타라고만 얘기하면 이제 중학생이라는 거죠. 자, 이 각과 일치하는 아이들은 뭐죠?
360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360n 플러스 90도보다 크고 뭐보다 360n 360n 플러스 180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 4분면에 있다라면 3, 4분면의 각은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죠? 360n 플러스 180보다 크고 360n 플러스 27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4, 4분면의 각은 뭐라고 표시해 줘야 돼요? 360n 플러스 270보다는 크고 360n 플러스 360n 보다는 작다.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죠. 이게 세타일 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요 녀석 있죠? 이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각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각은 360n이 된 거고요. 이 각은 360n 플러스 90이 된 것이고요. 이 각은 360n 플러스 180이 된 것이고요. 요 각은 360n 플러스 270이 됐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0도에서 360도까지만 이야기하던 각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모든 각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 4분면의 각은 뭐냐? 그러면 0에서 90도 사이 각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중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각 4분면의 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음의 방향, 그 다음에 Y축의 음의 방향에 있는 이 선들을 우리가 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했는지. 예제를 갖고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같습니다. 동경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동경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각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각이 주어졌는데요. 예쁘게 위치를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각이 주어졌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는 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알파라는 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알파와 베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알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는 얘도 이렇게 돌고 거꾸로 돌고 왔을 수도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알파와 베타가 동경 360도에서 0도 사이에 있는 어떤 위치의 어떤 모습은 동일하다고 하면 두 동경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경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 동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두 각의 차가 360n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봐보세요. 만약에 알파가 한 바퀴 돌았다 칩시다. 샥 이렇게 왔어요. 그럼 알파의 값은 뭐가 되죠? 360n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베타는 여기서 요만큼만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베타 각이죠. 그래서 두 놈을 빼면 뭐가 돼요? 360n이 되는 거죠. 360n. 그쵸? 또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면 알파라는 각은 요것을 우리가 요 녀석을 0도와 360도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라는 각은 360n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세타가 될 것이고요. 베타라는 각은 360n은 아니겠죠. 다른 정수 m을 쓸게요. 그리고 세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각이라는 거. 알파는 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근데 시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타라는 각은 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시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두 동경의 각을 빼면 360 뭐가 된다? n-m이니까 어떤 또 다른 정수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동경이 같다는 두 각의 차가 360n, 두 동경을 빼면 C초선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른 거 해볼까요? 또 다른 거 요번에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일 때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일 때 반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요 각도 세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잡고 이 각을 베타라고 잡으면요. 알파의 일반각은 자 360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180도를 왔고요. 이미 180도를 왔고요. 그리고 세타만큼 더 왔어요. 그럼 베타의 일반각은 뭐가 돼요? 베타의 일반각은 360m이고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C초선으로부터 세타만큼 더 왔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버리면 자 360m-m은 어떤 정수가 되겠죠. 어떤 정수 큰 n이라고 쓰고요. 두 각을 빼면 뭐가 돼? 세타 없어지고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죠.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서로 반대일 때는 두 동경을 빼버리면 그 동경이 어디에 오게 돼요? 네, X축의 음의 방향 쪽으로 걸치게 된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C초선으로부터 180도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대칭이니까 요게 세타라면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알파의 동경은 뭐가 될까요? 360n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360n에서 180도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해줘야지 요 동경이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베타의 일반각은 뭐가 될까요? 360m 플러스 세타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360m에서 요만큼은 세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각을 더할까요? 뺄까요? 딱 봐도 여긴 마이너스 세타, 여긴 플러스 세타.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각을 요번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건 두 각을 더하면 360n 자, 이건 뭐라 뜻이죠? C초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면 두 동경을 더하면 몇 바퀴는 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치고 나서 C초선으로부터 180도만큼 이동된 상태의 동경이 돼버린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이거 Y축 대칭이네요. 그렇죠? Y축 대칭을 X축 대칭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렇죠? Y축 대칭 해놓고 X축 대칭 하겠네요. 자, 그러면 곧바로 X축 대칭 해볼게요. X축 대칭. X축 대칭. 예. X축 대칭 해보면요. 자, 똑같습니다. X축 대칭. 자, 요번에는 이렇게 X축 대칭을 하고요.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죠. 자, 그러면 이 동경을 알파라고 잡고요. 얘는 360n 플러스 세타가 되고요. 얘 베타각은 뭐가 돼요? 360m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C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되어 있는 각이니까요. 그럼 두 각을 더해요, 빼요? 더하죠. 그러면 두 각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360 그리고 정수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두 각을 더하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C초선에 걸치게 된다. X축 대칭인 두 각은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두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를 더 할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5개까지 나와 있죠. 5개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 y는 x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자,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만큼이 세타라면 y축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세타가 돼 버리죠. 그럼 이 각은 뭐가 돼요? 알파라는 윗각을 할까? 이거 알파라는 각은 360n 플러스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요. 아이고. 베타라는 각은 얼마가 돼요? 360m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자, 두 각 더해요, 빼요? 딱 봐도 더해야겠죠? 그래서 두 각을 더하면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90도. 그러니까 y는 x 대칭인 두 동경을 더하면 y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각으로 표시가 된다. 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 더 한다고 그랬죠? 자, 요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지우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봐보시고요. 본인 걸로 좀 이해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대기 중인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각이 있을 거고 요 각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어떤 각이 있다고 하면 자, 얘를 갖다가 세타라고 잡으면 얘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라는 각의 일반각은 뭐죠? 360n. 자, 여기서 출발하여 그래서 180도만큼 갔다가 다시 세타만큼 돌아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베타라는 각은 자, 360m에서 얼마만큼? 90도만큼 일단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타만큼 더 가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동경 뭐 해야 되겠어요? 요번에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360n 플러스 270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두 동경을 뭐하면 더하면 C초선으로부터 270도만큼 떨어져 있는 각으로 표시된다. 즉 y축의 음의 방향에 있는 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저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유도 과정을 통해서 외우지 그냥 외우진 않거든요. 그냥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 확인해요. 그게 더 안 헷갈리고 이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다 외우셔도 되는데 저처럼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유도 과정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오늘 일반각이 무엇인지 일반각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있는 각을 일반각이라 부르는 거다. 그 각을 어떻게 하는 거죠? 0도에서 360도의 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개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개념 노트에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들을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필수 예제 풀이 진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